원, 소망, 모든 성공의 출발점. 꿈을 꾸기만 해서는 안 된다. 떠오르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일이 성공의 첫걸음이다. 강렬한 소원은 반드시 실현된다. 에드원시 번즈가 화물 열차를 타고 뉴저지주의 이스트 오렌지에 도착했을 때 그의 행색은 불황자처럼 초라했다. 그러나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에디슨 연구소로 향하는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에디슨과 함께 일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꿈은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과 함께 사업하는 것이었다. 그 첫걸음으로 에디슨 연구소에 문을 두드렸다. 번지의 소망은 단순한 희망이나 원하는 것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절대적이고 확고한 소망이었다. 처음 번지가 에디슨과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은 어쩌면 단순한 희망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마음에 품은 채 역경을 뚫고 에디슨 앞으로 섰을 때 그것은 더는 바람이 아니었다. 간절한 꿈이고 소망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 번지는 어엿한 공동 경영자로서 에디슨 앞에 섰다. 그의 인생을 건 꿈과 소망이 실현된 것이다. 그는 모든 정력, 능력, 노력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이 이 절대적인 소망에 쏟아부어 대성공을 거두었다. 오직 한 길만 바라면 이루어진다. 에디슨 연구소에서의 처음 5년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다. 누가 보아도 번즈는 큰 회사를 이루는 작은 톱니바퀴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러나 번즈는 처음 에디슨을 만날 때부터 그와 동업하겠다는 생각을 잠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번즈는 공동 경영자가 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계획에는 퇴각을 위한 어떤 길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스트 오렌지에 처음 찾아왔을 때부터 그는 에디슨에게 일자리를 얻겠다는 소극적인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는 에디슨과 동업을 하기 위해 이스트 오렌지에 왔다고 몇 번이고 거듭 마음을 다졌다. 그래서 에디슨 연구소에서 소망이 무너졌을 때를 대비하여 따로 자선책을 마련해 두자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단지 이 세상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이며 그것만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겠다 단단히 결의했다. 번제는 에디슨과 동업자가 되어 사업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반드시 해내고자 하는 유일한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위해 다른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불태우고 나의 모든 미래를 걸어 성공을 얻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끝내 자신이 그리던 미래를 손에 넣었다. 번즈는 후퇴란 불가능하며 승리가 없으면 오직 패배뿐이다. 나는 엄격한 양자택일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드원 시 번지의 성공 철학이었다. 옛날 어느 위대한 장군이 전쟁터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몰렸던 적이 있다. 장군과 그의 1000명 남짓한 병사들은 1만 명이 넘는 적군이 있는 적진 한가운데를 쳐들어가야만 하는 백척간두에 서 있었다. 고심하던 장군은 먼저 병사들을 각 선방에 나누어 태운 뒤 가만히 적국으로 숨어 들어가게 하고 군사와 무기, 탄약을 모두 배에 하선시켰다. 그리고는 병사들에게 모든 배를 불살라 버리라고 명령했다. 장군은 붉게 타오르는 배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제군들, 지금 우리의 배는 하염에 쌓여 불타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제 도망갈 배가 남아있지 않다. 그러므로 싸워서 이기는 것 외에는 살아서 돌아갈 길이 없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아니면 전멸이 있을 뿐이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 어떤 일이건 승리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배를 불태워 태각을 위한 모든 수단을 끊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성공 철학의 제1단계인 불타오르는 소망의 유력이다. 불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하겠다. 아주 오래전에 시카고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상인들은 길 모퉁이에 모여 어젯밤까지 자신의 가게가 있었던 불탄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곳에 다시 가게를 짓느냐 아니면 좀 더 장래성이 있는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느냐를 의논하고 있었다. 결국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시카고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시카고에 머물러 가게를 재건하기로 한 그 사람은 불탄 자리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번이고 불에 타 없어진다 해도 나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세계 최고의 가게를 재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세워진 건물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불타오르는 소망을 상징하는 기념탑으로서 웅장하게 서 있다. 불탄 자리에 남았던 단 한 사람, 마세필드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땅을 버리는 일이 더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마셀필드와 다른 상인들과의 차이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차이야말로 한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느냐 아니면 실패로 끝나게 하느냐 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많은 부를 쌓고 싶다면, 단지 갖고 싶다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마음속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간절히 원하고 그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 착실한 계획을 세운 다음 결코 타협을 하지 않는다. 결코 아래의 계획을 실천해야 그 소망을 성취할 수 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한 6가지 원칙.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원칙을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라는 돈의 금액을 명확히 한다. 단순히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으로는 안 된다. 둘째, 원하는 금액을 확정했다면 그것을 달성하는 정확한 날짜를 정한다. 셋째, 원하는 돈만큼의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한다. 이 세상에서 노력이 없는 대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돈을 얻기 위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설령 그 준비가 덜 되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다섯째, 위의 4가지 원칙. 얻고 싶은 돈의 금액, 길, 그러기 위해 할 일, 철저한 계획, 그런 것들을 종이에 상세히 적는다. 여섯째, 종이에 적은 원칙을 1일 유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적시 되도록 큰 소리로 읽는다. 이때 당신은 이미 그 돈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원칙을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 그 중에서도 6번째 원칙이 중요하다.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이미 손에 넣었다 생각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불타오르는 소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의 갈림길이 된다. 당신이 진심으로 돈을 원한다면 그 돈이 손에 들어왔을 때의 일을 상상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어야 한다.
마음의 움직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는 이 6가지 원칙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꼭 기억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는 이 6가지 원칙을 실행해 철공소의 노동자에서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겠다.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 6가지 원칙은 단지 부를 얻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소망을 성취하는 데에도 유용하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어떤 희생이나 수준 높은 교육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성공의 문은 반드시 열린다는 상상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꿈을 꾸고 뭔가를 간절히 바라다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굳은 믿음 아래 계획을 세워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 지금 당장 부자가 되고 싶다는 명확하고 강렬한 소망과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당신도 성공할 수가 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성공한다. 부를 원하는 사람은 우선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발명품, 새로운 텔레비전, 프로그램, 새로운 영화 등이 계속 등장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 발견된 모습의 이면에는 소용돌이치는 에너지가 있다. 바로 이것이 불타오르는 소망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계적인 지도자로 존경받았던 사람들은 아직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미래를 확실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마천루를 세우고 도시를 건설하고 공장을 세우고 비행기와 자동차 등 인류 생활에 편리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을 공상가라고 비웃는 사람들의 말에 동요해서는 안 된다. 나태하고 병약한 비관주의자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일이 올바른 것이며 그 실현이 멀지 않았음을 믿으면 당신은 이미 그 일을 완성한 것이다. 만일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은 무시해도 좋다.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어떤 실패에도 그 이면에는 반드시 가치 있는 성공 씨앗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에디슨은 전등을 발명하기 전 수천 번 실패를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진실한 공상가는 도중에 간단히 손을 드는 약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처럼 진심으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담배 체인점 설립을 꿈꾸던 윌에는 마침내 미국 최대의 담배 체인점을 실현했다. 또 라이트 형제의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는 진지한 꿈이 오늘날 세계 여행을 가능케 했다. 마르코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꿈이었다. 그 꿈이 오늘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러나 마르코니가 전신을 사용하지 않고 공중에 전파를 띄워 통신할 수 있다는 이론을 처음 발표했을 때 친구들은 그를 정신병으로 데리고 갔다. 남들 눈에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으나 그에게는 불타오르는 소망이 있고 마침내 내 꿈을 실현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지금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발명의 기회가 널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완성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을 공상가라고 부른다. 공상가라 하면 비현실적이고 매각인이 꿈만 꾸는 사람처럼 들리겠지만 진실한 공상가는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가능성을 바라보고 개척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성공에 이르는 길을 개척해 나가라는 사람들의 시작은 비참한 경우가 많다. 그다가 도중에 손바닥이 터지도록 고난에 시달려야 한다. 존 변연이 천노 역정을 연송한 것은 종교 재판에서 져서 투교된 이유였다. 헨리는 오하이오주에서 수감 중에 비로소 자신에게 잠재있는 천재적인 재능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비참한 범죄자로 인생 끝내지 않고 위대한 작가로서의 하나의 생애를 공고하게 구축해냈다. 찰스 디킨스는 물건에 상표를 붙이는 평범한 기능공이었으나 스라린 실현을 경험하고 난 뒤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다. 헬렌 켈러는 어렸을 때 큰 병을 앓아 시각, 청각, 언어장애라는 삼중고를 겪어야 했다. 이러한 불행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었다. 그녀가 자신의 생애를 통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패배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실증한 사람이다. 로버트 번즈는 벽지에 사는 가난한 병이에다가 알코올 중독자였으나 순결무구한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시로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수많은 명곡을 작곡했으며 존 밀턴은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신라권을 쓴 영국의 최고의 시인이 되었다. 이들의 진지한 꿈은 훌륭한 예술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사람들 외에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사람은 무수히 많다. 당신은 비참하고 가난한 인생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성공하겠다는 소망을 불태울 것인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다음 시를 의미하면서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인생을 싼값에 파는 사람에게 인생은 그 이상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후회해도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에 고용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에 원하는 만큼의 급료를 주겠지만 한 번 급료를 결정되면 일생 그 급료로 참아야만 합니다. 가령 비참한 일이라도 자진하여 고생을 배운다면 자립심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넘치는 부를 줍니다. 인생은 원하는 만큼 준다. 하지만 단순히 바람을 가지는 것과 소망을 현실의 것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소망이 반드시 실현되는 것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는 할 수가 없다. 즉 희망이나 기대가 아닌 신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신념은 물론이거니와 성의와 용기도 마음이 초조하면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소망은 불가능을 극복한다. 이번에는 나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인물을 소개할까 한다. 그와 처음 만난 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지 불과 몇 분 후 일이었다. 의사는 이 갓난아이가 평생 농화로 살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나는 의사의 단정 짓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나에게는 믿지 않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바로 내가 그 아기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들에게 듣고 말하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 왜 그렇게 믿었냐고 물으면 명확히 대답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방법만 발견하면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에디슨의 말을 떠올랐다. 천지를 관장하는 자연의 법칙만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준다. 그냥 솔직히 따르는 것이 좋다.
사람마다 각자 살아가는 길이 있다.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돌아보면 올바른 가르침이 당신에게도 들릴 것이다. 올바른 가르침, 그것은 곧 소망이다. 무엇보다도 나는 내 아들이 결코 농아가 아니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나의 이 소망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나는 듣지도 못해도 소리를 두뇌에 전달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나의 소망을 아들의 마음속에도 심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내 머리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다만 내 아들의 농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신념이 될 때까지 매일 내 자신에게 다짐했다. 아들이 조금 자랐을 때 청력이 약간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물론 다른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할 무렵 아들이 표정을 보고 말을 하지 못하지만 청력이 조금은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침 그 무렵 예기치도 못한 데서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내가 축음기를 사왔을 때 일이다. 아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악을 듣고 완전히 흥분했다. 축음기가 아주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아들은 2시간 이상을 축음기 옆에서 열심히 레코드를 들었다. 이런 아들의 태도는 골존도라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지만 당시에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아들이 축음기를 실증을 낼 무렵 나는 아이의 두개골에서 비스듬히 아래쪽에 있는 뽀쭉한 뼈에 입술을 대고 말하면 아이가 알아듣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당장 이 새로운 발견을 이용해 아이가 스스로 자유롭게 듣고 말하는 것을 열망하도록 유도했다. 아들은 잠자기 전에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그것은 나는 특별한 이야기를 창작해 들을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일련한 소망과 자립심, 상상력을 갖도록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줬다. 이야기를 만들 때 특히 신경을 쓴 것은 아들의 불행은 열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 있는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내가 저술한 여러 서적 안에서도 불행에는 반드시 그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감추어져 있다는 진리가 써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들이 시종일관 나를 신뢰해 준 것이 매우 고맙다. 노력하면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나의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주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귀가 들리지 않아도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은 틀림없이 친절히 대해줄 것이며 좀 자라서는 신문을 팔 때도 사람들이 기특히 이거 더 유료할 것이라는 식의 내 말을 순수하게 믿어주었다. 이렇게 특별교육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은 아들이 7살이 되었을 때 아이가 직접 신문을 팔아보겠다고 졸랐으나 아내는 강경하게 반대했다. 하늘 수 없다고 생각한 아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만 신문을 팔겠다고 결심했다. 어느 날 오후 아들이 가정부와 함께 집에 두고 외출을 했을 때의 일이다. 가정부의 눈을 피해 부엌 창으로 빠져나간 아들은 근처 구두방에서 6센트를 빌려 신문살 미천을 만들었다. 그 돈으로 신문을 구입해 팔고 또 그 돈으로 다시 신문을 구입해 팔고 이렇게 해가 저무를 때가 신문을 팔았다. 마지막에 이익을 계산해 구두방에서 빌린 6센트를 갖고 보니 순이익이 42센트 아이의 작은 손에서 남았다. 그날 밤 우리 부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은 그 돈을 손에 꼭 쥐채 피곤함에 지쳐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아내는 아들의 손에 쥐어 있는 동전을 꺼내보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나는 반대로 기쁨에 북받쳐 큰 소리로 하늘성을 질렀다. 아들의 마음속에 신념을 심어주려고 했던 노력이 드디어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그 42센트가 증명해 준 것이었다. 아내는 목숨을 걸고 돈을 벌은 청각적인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안쓰러운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자신의 의지로 거리에 나가 신문을 팔고 온 내 아들에게서 자립심을 갖춘 용감한 어린 실업가를 보았다. 나는 너무나 기뻤다. 오늘의 일이 평생 아이를 용기 있는 사나이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진정으로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청각장애인 아들은 선생님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전혀 알아듣지 못했지만 대학교까지 진학했다. 수화 배우는 것을 원치 않는 아내와 나의 뜻을 따라 아들은 특수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일반 학교를 졸업해 대학교에 들어간 것이다. 인류 학교에 삼국과 심한 논쟁이 있었으나 아들이 보통 아이들처럼 일반적인 학창시절을 보내야 한다는 우리의 신념은 변함이 없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전기 보청기를 시험해 보기도 했으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대학 생활이 끝날 갈쯤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에 그것은 아주 우연히 일어났다. 어느 회사에서 보청기 샘플을 하나 보내줬다. 아들은 보청기에 대해 이미 실망한 적이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시험을 보기도 싫은 듯 했다. 그러나 무심코 그 보청기에 귀에 대고 스위치를 눌렀는데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주변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그의 생애 처음으로 보통 사람이 듣는 것과 똑같은 소리를 듣는 경험을 했다. 그는 흥분해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을 또렷하게 자신의 귀를 알아들었다. 또 다음 날에는 처음으로 교수의 강의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으며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세계가 그를 맞이했다. 오랜 소망은 이곳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진정한 승리, 즉 자신의 불행을 가치 있는 곳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새로운 노력을 기울였다. 새로운 소리의 세계에 흥얼거림 느낀 아들은 보청기 회사에 편지를 써서 그의 훌륭한 체험을 상세히 보고했고 얼마 후 그 회사의 초대로 뉴욕에 가게 되었다. 아들은 공자 안내를 받으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느낀 보청기의 개선점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기술주임과 대화를 하다가 도리어 머릿속에 불행을 행운으로 전환했고 그 이상의 가치를 창조하는 방법을 떠올랐다. 그때 아들이 생각한 것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청각장애인으로 일생을 보내야 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 후 한 달가량 보청기에 관한 재검토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새로운 소리가 있는 세계로 알리고 싶다는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전 세계 난청자들을 만나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년간의 행동계획을 세워 회사에 제출했는데 당장 받아들여졌을 뿐 아니라 그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만약 아들이 훌륭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빨리 들을 수 있는 신세계를 맛보지 못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부가 아들의 성격을 이처럼 특별하게 훈련시키지 않았더라면 아들도 보통의 청각장애인으로서 일생을 보냈을 것이다. 듣고 말하는 능력을 얻고 싶다는 소망과 신념을 아들의 마음속에 삭되게 하여 비장애인으로서의 생활을 동경하도록 교육한 것이 어느 사이가 그를 정적의 세계에서 구출한 것이다. 이럴 때 강렬한 소망이야말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다. 어릴 적부터 내가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빛나는 미래를 그가 믿었기에 그 믿음이 행복을 가져온 것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두 편에 일하는 소망이 갖는 위대한 힘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체교의 바그너 소프라노 마담 수만 하잉크의 이야기다. 신춘리기 시절 수만 하잉크는 오디션을 받으려고 비엔나 항실 오페라단의 연출가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 연출가는 오디션조차 보지 못하게 했다. 그는 초라한 차림에 준익이 들어 어쩔 줄 몰라 하는 소녀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 얼굴로 이 오페라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런 거창한 망상을 집어치우고 재병틀이라도 한 대 사서 일을 해라. 너는 절대로 가수가 될 수 없으니까. 이 연출가는 음악에 대한 지식은 풍부할지 모르겠지만 간절하고 일련한 소망을 지닌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만일 그에게 그것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때 단 한 번의 테스트도 하지 않고 그녀를 쫓아내는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비엔나 황씨 오페라단에 거절당한 수만 하이크는 결국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념 하나로 유명한 인류 가수가 되었다. 이번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이야기다. 수년 전 함께 일하던 회사 직원이 병으로 쓰러진 일이 있었다. 그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의사는 문병을 간 나에게 마음의 준비를 해두세요. 너무 늦었습니다는 유감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그 직원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곧 돌아올 테니까요. 담당 간호사는 그를 불쌍하던 듯이 바라보았다. 의사와 간호사는 그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환자 자신은 그런 생각 조금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모두가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는 중에서도 자신을 완치하리라고 믿었다. 그리고 정말 약속한 대로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왔다. 나중에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생명에 대한 불타오르는 소망이 그를 구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죽음을 받아들였다면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굳굳한 신념 위에 자리 잡은 소망의 힘은 사람을 죽음의 산면에서 끌어내기도 하고 수백 번 실패를 했을 때에도 회복할 힘을 준다. 또한 평생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 수도 없었던 내 아들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해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타오르는 소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음 단계에서 밝힐 것이다. 간결하고 열렬한 소망을 가져라. 불타오르는 소망이 진가를 발휘할 때 성리는 이미 당신의 것이다. 패배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소망은 일시적인 패배에 당신을 재정비시키고 당신에게 성리를 가져다주는 힘이다.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을 갖고 노력한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다. 자기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한 이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다.